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예, 종강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준 간사님 말씀하신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문체위에 있는 이상원 의원하고 제가 한번 그 토론회를 한번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정책 제안들이 오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게임 기반의 그 치료제의 성격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게임으로 출시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의 그럼 데이터, 게임을 하는 과정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임상과 연계하고 그 이후에 이제 효과가 되면 이제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이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과학기술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견해를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만 저는 기술 패권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패권 경쟁의 중심축이 국방 경제로 이루어졌다면 혹은 뭐 영토나 자원을 얻기 위한 패권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기술 패권 경쟁으로 급격히 이동 중이다. 그래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도 바로 기술 패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기 자료에 띄어져 있는 것처럼 미국, 중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의 주요국들은 자국 의의 기술이나 산업에 대해서 공급망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특정 기술을 전략 기술로 엄선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도 기술 패권 시대에서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전환하려면 역시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좀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지난 6월인가요? 그 통과된 미국의 엔들리스 프론티어 액트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거기에는 10개 핵심 기술을 추려서 1,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또 이제 국립과학재단의 기술혁신국을 두고 또 재미있는 거는 국무부의 기술협력국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기술동맹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구상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좀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물론 최근에 이제 전략산업특별법에 대해서 반도체, 뭐 바이오,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전략산업특별법을 이제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그 분류 체계, 그러니까 전략 기술에 대한 분류 체계를 보면 이렇게 경제 산업 분야, 국가 안보 분야 이렇게 보면 막 상당히 막 이 복잡해요. 이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봐서는 도대체 국가가 어떤 기술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는가에 대한 사실은 이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기술을 지정하고 보호 육성하지 또 그럴 필요성이 있겠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체계만 해도 한 10개 정도가 되고 5,200개의 기술이 사실은 좀 이렇게 그 뭐 일종의 무슨 그 서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중소 분류라든지 이런 체계가 없어 보이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안보와 산업 또 지원과 보호 이 사이의 상호 연계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찾아보기 좀 어렵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국가 혁신의 동력으로 삼기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한마디로 전략적 체계가 없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적 체계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4가지를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물론 제가 그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 정부 내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범부처 차원의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발굴 육성하는 체계를 지금 현재 정립 중에 있고요. 그 과기정통부가 그 과학기술 전체의 컨트롤 타워로서 전략 기술에 대한 육성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예, 언제쯤 됩니까?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또 이행하고 또 점검하고 해야 할 뭔가 이제 뭐 제도적 틀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저는 그 법과 관련된 고민을 계속 제가 좀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상의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기술 정책의 이제 전략성을 좀 강화해 나가자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두면서 이제 국가 R&D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총괄 조정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도 많이 있고
또 여전히 한계도 있다라고 또 지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좀 R&D를 배분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뭔가 코디네이터 역할은 최소한 해야 될 거다. 네. 그러려면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 것이냐. 네. 그래서 대통령 아젠다로 과학기술이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헌법상 있는 과학기술 자문의 역할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에 근거해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좀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거버넌스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이제 국방 관련해서 R&D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국방 R&D가 한 4.3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요즘은 민간에 쓰는 기술과 국방에 쓰는 기술이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약간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국방 쪽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기술 개발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기부와 국방부 간의 R&D와 관련된 좀 전략적인 좀 제휴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뭐 한국형 다르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그 국방 쪽하고의 좀 전략적인 그 R&D 개발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관련된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과학기술은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되면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복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기술이 불균형을 또 촉진하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엔들리스 프론티어 액트에는 20개 정도의 지역의 기술 허브를 만들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관련된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과기부가 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좀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고. 네. 예, 말씀 주신 것에 동의합니다. 저희 국가 첨단 전략기술 발굴 육성하는 체계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국가과학기술 CTO로서의 그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가 전략기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잘 정립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방부와의 전략적 제휴와 관련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현재는 국방부와 MOU 정도를 맺어서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 수준이지만 달파와 같은 그런 어떤 적극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부티 서비스, 예를 들어 부티가 그러면 부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지난번에 하루에 스마트 공부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토용의 경우에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점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토용을 통해 디지털이 국민들의 삶을 좀 더 지정시킬 수 있는 분야로 분야별 요소 기술을 이용될 수 있도록 가기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나 네,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부분에서도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이라든가 또 AI 그 허브 관련한 부분들을 지역에 골고루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러한 사업들을 현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